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여기 보시면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증세가 있으면 해독하라는 사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실 때 제가 첫날 상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요. 간헐적으로 자주 배가 아프고 복통이 좀 있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뭐 대장암, 직장암이 아니시더라도 장폐색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아파요. 어때요?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죠 많이? 그리고 머리가 우리우리하고 아프십니다. 예, 뇌에 산소 포화도가 전혀 안 들어가서 뇌혈관이 막혀 있어서 심지어 여기 내동맥류 있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해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뇌가 말똥말똥해지면서 혈관이 뚫리니까 여기가 우리하고 멍하고 예, 뭉게뭉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머리가 아프다. 자, 그리고 자꾸 이 손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팔이 저리고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말단신경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이게 둔감하시죠. 팔이 저려요. 자, 무슨 신호예요? 예, 해독 신호 맞습니까? 예,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지금 다 답하시고 계시네요. 게다가 지금 피부가 이 친구처럼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 대상포진처럼 물집이 잡힌 증세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려워요? 자, 무슨 사인? 무슨 사인?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자도 피곤해요. 자도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오실 때 보니까 부신 호르몬에 이 호르몬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신 호르몬이 잘 안 나오면 어떤 증세가 오죠? 자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하십니다. 온몸에 젖산 피부르산이 꽉 차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호르몬 분비도 잘 안 되시고 게다가 각종 만성 질환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십니다. 자, 이럴 때는 뭐 하라는 사인? 예, 디톡스 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캔서? 여기 벌써 답을 다 말씀하셨네. 캔서? 예, 디톡스 is the answer. 자, 이제 해독하라는 이제 6단계 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원스텝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아주 만성적으로 피곤하세요. 예,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시겠대요. 자, 이게 해독의 첫 번째 사인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계속 우리우리하시고 무겁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하세요. 그리고 여기 어깨 축지가 자꾸 결려요. 여기가 통증 있고 결리고 감이 없고 그리고 몸이 찌뿌둥뚱뚱하고 오늘 비가 올 것처럼 몸이 찌뿌둥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인은 하루에 두세 번 정상적인 배변작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이나 하루에 한 번 정도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뱃살에 배둘레 햄이 있어요. 배둘레에 햄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배둘레햄. 예수님의 탄생지 배둘레햄 말고요. 여러분들 배둘레에 햄이 있어요. 예, 이렇게 아랫배가 나와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해독의 원스텝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예, 원스텝, 투스텝 단계고 이제 3스텝, 3단계에서는 어떤 증세가 오냐면 신장 기능이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데 어떤 저기가 오냐면 몸이 붓습니다. 네. 이제 신장이 슬슬 유산 수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좋아하시다 보니까 유산 수치 올라가고 단백뇨로 쭉쭉쭉쭉 빠져나가면서 몸이 슬슬 부종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막 쪄요. 그리고 이제 이뇨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꾸 소변이 처음에 해독하실 때 소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산결석, 예, 여러 가지 신장결석 있는 분들이 요관을 돌아다니면서 해독을 하실 때 그 결석들이 이렇게 요관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뇨작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럴 수도 있고, 자, 이제 해독하라는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즙 분비가 이제 동물성을 과잉으로 드시다 보니까 이미 간경화, 간암을 비롯해서 담낭에 이제 이 독소들이 많이 쌓이면서 담즙 분비가 너무나 이 균형이 깨지신 분들. 그래서 소화불량이 되니까 나 위암 아니야? 하시는데 검사해 보니까
위 기능도 떨어져 있지만 담즙 분비가 과잉으로 분비되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사인 보신 것처럼 어때요? 가려워요. 두드러기 난 것처럼 알레르기처럼 대상포진처럼 막 가렵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에서 출혈이 자주 나는 거, 피가 자주 날 거, 양치질 할 때도. 그 다음에 머리가 자꾸 빠져요. 이게 다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해독하라는 점진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도 이제 해독을 안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가냐? 자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살이 쪘대요. 살이 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황달기가 보여요.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외형 변화, 문페이스, 달덩어리처럼 얼굴이 자꾸 살이 찌고 막 뱃살이 자꾸 나오고 합니다. 요때도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한 해독 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혈압이 자꾸 올라가서 고혈압 증세, 그 다음에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고지혈증, 그 다음에 중성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을 주식으로 거의 드시다 보니까 중성지방 지수 올라가요.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갔으니까 지방간 수치하고 비례합니다. ALT, ALP, 간 수치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상소견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 가보니까 고혈압이네요. 고혈당이네요. 고지혈증이네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좀 나오네요. 이런 사인들이 와요. 자, 여기에서도 해독을 안 하시고 자꾸 고혈압 약만 드시고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중성지방 지수, 그 다음에 지방간 수치 내리는 이런 종류의 약들을 드시기만 해도 전혀 그때뿐이지 증세가 완화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이 모든 해독 신호를 무시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온 몸이 썩는 병인 암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뇨 증세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 B1, B2, B3. 여러분 보시면 비타민 C, D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타민 B군만 B1, B2, B3, B6, B12. 왜 이렇게 비타민 B군은 B 콤플렉스 복합체가 많을까요? 복합체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예요? 인지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려도 요새 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비타민 C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암 환자에게. 비타민 B군과 B 콤플렉스, B1, B2, B3, B6, B12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비타민 B 복합체가 여러분의 이 뇌동맥류, 뇌혈관이 막힌 곳들을 뻥뻥 뚫어주는 트랩펑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그게 다 뭐가 부족해서 오는 병이에요? 비타민 B군과 B 복합체가 모자라서 오는 병이고, 심지어 우리가 치매라고 진단받은 분들도 보니까 B군과 B12를 적용했더니 치매 증세가 완화가 되고 없어집니다. 뭐가 모자라서? 인지장애가 되거나 파킨슨이나 또는 그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뭐야나 알츠하이머나 다 보니까 무슨 군이 모자라서 그래요? 비타민 B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뼈밀도가 생기고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조성증이 생기고 골괴사증이 있거나 뼈에 오스테오칼시나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 같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들이 안 나오는 분들도 뭐가 모자라서 그래요?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B군과 B 복합체가 모자라서 이렇게 지금 관절염이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이 무릎, 류마티즘 이런 것들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군의 중요성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치매나 파킨슨, 자가면역 질환 이런 데 있어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5단계까지 해독 사인을 계속 1단계에서도 무시하시고 2단계에서 무시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계속 약만 먹고 고혈압 약만 먹으면 되겠지. 고지혈증 약으로 계속 억제시키면 되겠지. 계속 그래 오시다가 10년, 20년, 30년 당뇨약 먹고 혈압약 먹던 분들이 그게 빵 터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암까지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난치병 수준의 대사질환으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진행이 돼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시죠. 자, 이게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해독하라는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5단계 해독을 미국에서도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방병원에서도 5단계 해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해독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톡스 해독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병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독이 점차적으로 쌓여서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 독소를 해독하는 것이 해독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간암으로 오신 분들은 뭐예요?
간경화, B형 간염에서 간경화에서 간염에서 간경화, 그다음에 간암이 돼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때도 B형 간염일 때 이미 여러분들은 뭘 하셨어야 돼요? 해독을 하셨어야 돼요. 특별히 간이야말로 정말 해독이 답이죠. 예. 간에 독소가 꽉 차 있으면 간암이고, 신장에 독소가 꽉 차 있으면 신장암이고, 위에 독소가 꽉 차 있으면 위암이고, 폐에 다발적으로 소세포, 비소세포 다 뭐예요? 독소가 그때그때 해독을 안 해줘서 생긴 병이 폐암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 지방, 우유, 계란, 고기, 생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기름에 지지고 볶고 이래서 다 여러분들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여러분 몸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pH는 완전 극산성이 돼갖고 생긴 병이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평생도록 함께 따라온 질병을 달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건강하시려면? 뭐부터? 해독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해독이란 뭐냐면 독을 적게 먹고 병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많이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해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몸이 무엇을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 You are what? You eat.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여러분 자체를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먹은 음식이 여러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쳐다보실 거 없어요. 여러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유소영도 내가 먹은 음식이 유소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 말씀 뭔지 아세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는 거 다 일맥상통합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질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서 수술하시고 항암하시고 방사선하면 끝? 끝났는 줄 알고 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1년 안에 재발되고 전이돼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암이 생긴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환경을 바꾸는데 대표적인 바꾸는 첫째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내 혈관을, 뇌혈관을 막고 심장혈관을 막고 간세포를 병들게 하고 위세포를 다 병들게 했기 때문에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세포 교체하시려면 해독하시고 음식을 바꾸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가야 됩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몸이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어떤 음식?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가운데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의 암을 유발하는 요소,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고기는 끊었어요. 오리고기만 먹어요. 생선은 끊었어요. 대구만 먹어요. 자, 메티오닌 수치 높은 애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암을 종양표시자 수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이 뭐다? 범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과 그 다음에 기름에 튀긴 음식들, 아크릴라마이드와 같은 각종 발암물질이 드글드글한 음식, 그 다음에 각종 인스턴트 음식,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 여기 보시니까 나오죠. 스테이크, 기름에 튀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눈이 땡그라지시네 갑자기. 치킨, 그 다음에 피자, 라면, 핫도그, 각종 조미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만 열이 나도 해열제 드시고 스테로이드 피부에 뭐가 조금만 나도 두드러기 나도 아이고 빨리 해열제 사러 여기 이 동네 약국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병드신 겁니다. 온몸에 독소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몸을 리턴하셔야 됩니다. 병들기 이전의 상태로.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보세요. 해독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뭐를 적게 먹어서? 여러분의 해독하시는 이유는요. 피를 맑게 해주기 위해서 해독을 합니다. 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이러려면 물을 많이 드시면 해독이 될까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처음에 검사하실 때 보면 혈액이 다 엉겨 있고 점액질, 지질 농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 있어서 혈액 보셨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혈액이? 저 결과 이 세포에게 살아있는 아주 동글동글 예쁜 혈액들이세요? 아니면 다 그냥 창자가 엉겨 있는 것처럼 막 다 엉겨 있습니까? 다 엉겨 있으시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노력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물을 하루에 몇 컵 정도 드십니까? 8컵에서 10컵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드시고, 이온수 끓임을 팔팔 끓여서 이온화된 물은 하루에 3, 4컵 정도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피를 빨리 맑게 해주세요. 쉬어야 돼요. 그런데 물을 적게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포가 탈수됩니다.
암은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pH가 산성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이 물을 적게 드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는 노력이 이게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수액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죠. 수액이 뭐예요? 물이고 전해질이 소금입니다.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부터 첫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뭘부터 하셔야 돼요? 하루에 물을 공복 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예,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물 몇 컵? 2컵. 식사하자마자 물 몇 컵? 아유, 맞습니다. 예. 식사 중간에 물 몇 컵? 예, 안 먹어요. 아이고, 이제 트릭이 안 넘어가시네.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물 몇 컵? 2컵. 다시 말해서 공복 시에 물을 이렇게 드시는 것만 해도 물 마시는 거하고 미네랄 균형 맞추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pH가 빨리 암이 생기는 환경인 산성 환경에서 알칼리 환경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병이 온다. 그래서 물을 적게 먹었을 때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나 호흡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한일만 오셔서 물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한 음식을 저지방 채식 식단을 어떻게 먹는지 처음에는 뭐부터 드세요? 1번이 콩물부터 드시죠? 콩물부터 드시네. 뭐부터 드셔야 돼요? 네, 예. 과일과 채소가 1번. 예, 2번은 단백질. 3번은 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인 밥. 이것만 해도 인슐린 저항성을 많이 예방하기 때문에 당뇨를 비롯한 많은 병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화학작용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물을 적게 먹으면 소변이나 대변으로 노폐물이 쭉쭉쭉쭉 빠져나가야 되는 게 안 빠져나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해독식을 하시면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요. 방에서 이제 소변을 통해서 소변에 이렇게 누리끼리 하고 약물 냄새가 나던 소변이 물처럼 맑아져야 해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건강한 배변은요. 하루에 한 번만 보시면 될까요? 하루에 이제 3-4번 보시는데 처음엔 여러분들이 물설사처럼 많이 하실 거예요. 대장이나 결장에 이상이 없어도 처음에 오셔서 소장 내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물설사도 하시고 막 대변이 되게 묽게 나오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은 장폐색이 너무 지금 뭐 대부분 장폐색이 많이 심하셔서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관장을 하시면서 빨리 장폐색을 해독식을 하시면서 빨리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나 호흡으로 노폐물이 독소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소변을 적게 보거나 또는 변비 증세가 있거나 또는 땀을 흘리지 않거나 또 호흡에서 이렇게 썩는 내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이 독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 독이 다 누가 다시 먹어요? 여러분 몸에 다시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해독하라는 신호를 아셔야 돼요. 피부에 두드러기 나는 거는 이제는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독소를 배출 안 해주시니까 다 두드러기로 밖으로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게 튀어나오지 않으면 안에 점차적으로 더 큰 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해독이고 또 병을 멀리하기 위해서 해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독이란 포이즌 그냥 단순한 독이 아니고 톡신이 뭡니까? 톡신. 독을 만드는 독소들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통해서 취하신 독소들 뭐가 있을까요? 젖산, 피부르산 같은 이런 독소들이 빨리빨리 배출되어야 합니다. 자, 이 독이란 무엇인가? 자, 잘 보세요. 우리 몸에 세포에 변형을 주면서 DNA를 변형을 시키고 파괴시켜서 혈액이 새롭게 세포가 주기가 있죠. 예, 뭐 6개월이면 6개월 다 위세포, 간세포 다 주기가 있습니다. 교체되는 시기가 있는데 새로운 혈액이 생산이 되고 또 새롭게 세포가 재생이 되는 것을 독소가 꽉 차 있으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혈액순환과 온갖 인체 대사에 장애를 주는 물질이 바로 이러한 독소, 젖산, 피부르산으로 축적되어 있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대사순환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 특별히 여러분의 pH 농도가 지금 강산성이신 분들 다 새빨가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저녁에 해독식 하시고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여러분 체력에 맞게 해독식을 해주니까 2주, 3주 지나가니까 여러분의 pH가 어떻게 됐어요? 강산성에서 뭘로 바뀝니까? 알칼리로 점점 우리 백 선생님도 놀라세요. 백 교수님도 보니까 pH가 이제는 알칼리로 지금 다 바뀌고 있죠. 여러분들 전체가 지금 3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다 바뀌시는 거 보셨죠?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알카리성 환경에서는 더 이상 자랄래야 자랄 수가 없어요.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독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여러분들이 10시, 11시, 새벽 1시, 2시에 즐겨 드시던 컵라면 다들 웃으시네요. 이런 인스턴트 독소들, 편의점 식품들 여기 보니까 콜라, 사이다 이런 세포를 탈수시키는 이 음료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 환경 호르몬이 있는 그릇 용기에 담겨 있는 이런 편의점 식품들 그 다음에 청량 음료들, 그 다음에 페트병의 주스들, 그 다음에 각종 합성 물질, 그리고 비닐로 랩이나 플라스틱에 담은 음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마이크로웨이브 뭡니까? 그 음식 데펴 먹을 때, 라면 데필 때 쓰시는 용기,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비닐 랩, 플라스틱에 담은 음식, 그 다음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그리고 여기 이건 다 끊었는데 포기 못하는 거. 달달한 디저트. 자, 설탕은 별명이 뭐라고요? 회도, 미네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면역력을 6.7배나 떨어뜨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 과일들, 그 다음에 케이크들, 디저트 음식들, 이게 모두 다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가시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 많죠. 자동차 매연, 각종 여러분들 쓰시는 향수들, 방향제, 데오드란트, 이 냄새 없애는 것들 죄다 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이런 독소들. 자, 이제 어떻게 해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해독해달라고 떼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온몸에 혈관에, 뇌혈관에, 심장에, 신장에, 간에 온 독소가 다 차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해독해달라고 떼쓰세요.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건. 자, 여기 보니까 해독에는 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린대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잘못 먹고 잘못 살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고치면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독소들, 젖산 피부산을 비롯한 모든 노폐물 독소들을 빼는 데는 완전히 세포가 교체되는 데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세포 주기가 대개 10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때 건강 법칙으로 돌아가고 해독을 해주면 대부분의 위장세포, 간세포, 신장세포,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이제 교체가 되면 새롭게 여러분들은 거듭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해독 후에 나타나는 13가지 신체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독하시면서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 달이나 한 달 정도 대장폐색이 너무 심하셔서 하루에 한 번도 변을 못 보셨던 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장폐색을 뚫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 하니까 어떠세요 지금 막. 참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생충 하면서 지금 정신없이 처음에 유충 같은 거 그 다음에 점점 편충, 십이지장충 막 어휴 이런 애들이 내 장기에 있었다니 하고 끔찍해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는데요. 기생충 제거하는데 클락박사의 기생충 해독하는 방법에 한 40일 정도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을 해독하는데 키드니 디톡스가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간 청소하시는데 보통 한 2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 해독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포가 완전히 교체되는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그 이상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독을 했더니 여러분 몸에 어떤 변화가 오던가요? 맨날 정말 뭐 손발이 춥고 냉하고 한여름에도 여기까지 오는 털량말 신고 이불 두꺼운 거 덮으셔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암 환자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면 면역력 쑥쑥 올라가는 거 아시죠?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암세포 짜이날. 자, 그래서 해독이 되고 모세혈관까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면 체온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손발이 냉하고 사지, 이 말단이 다 차가운 분들은 왜 그래요?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그럽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뭐 하라는 사인? 해독하라는 신호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독을 잘 하시면 체온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온몸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첫째 해독하고 나서 여러분이 해독이 잘 됐다 하면 첫 번째 오는 신호는 뭐냐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따뜻해집니다. 두 번째, 이제는 부신 호르몬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피로감을, 간 환자가 아니어도 부신 호르몬이 잘 안 나와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몸속에 독소가 쭉쭉, 간은 특별히 해독의 답이죠. 간은 해독기죠. 신장은 여과기입니다. 필터가 망가져가지고 해독이 안 됐었는데 필터가 이제 개선이 되고 해독이 되면 이제 어때요?
부신 호르몬이 잘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부신이 잘 나오면 피로감이 없어져요. 예. 남들은 1시간, 2시간 일을 해도 멀쩡했는데 나는 10분만 일해도 쉽게 지치는 분들 온몸의 독소가 다 차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이제 해독이 잘 되신 분들은 어떤 신호가 와요? 피로감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해독하시면서 3주, 4주 되니까 이제 머리에 뇌혈관이 막히고 뇌동맥류로 뇌혈관이 막혀 있고 뭐 중풍, 뇌졸중, 뇌경색,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뭐 치매 뭐 다양한 뇌 병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뇌가 늘 편두통처럼 우리우리 하시던 분들이 뇌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잘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는 이 머리가 둔하고 우리우리 하던 게 싹 사라지면서 몸이 날아가요. 이거 뭐 돌코락수 선전하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뻥 뚫리면서 이 머리가 맑아집니다. 아직도 머리가 맑아지지 않은 분들은 뇌혈관이 아직 덜 뚫린 거예요. 예, 그럼 해독을 더 규칙적으로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까도남들 있죠. 까도녀가 뭔지 아시죠? 예, 한때 제 별명이었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 까도남은 뭔지 아십니까? 한때 여러분의 별명이었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카페인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당시에는 좀 피로감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세포가 자꾸 탈수되기 때문에 까칠해집니다. 예, 카페인 음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신 호르몬이 안 나와도 까칠해집니다. 피곤하니까. 몸이 안 좋으면 까칠해지는 겁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예, 그래서 간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까칠해요. 단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까칠합니다. 왜요? 계속 피로하거든. 젖산피불산이 계속 축적이 되니까. 그런데 해독이 잘 되고 나면 히스테리컬하던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예. 유소 영이 되십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예, 젊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짜증하고 신경질이 줄어들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격이 좀 까칠하다 하시면 여러분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우리 애들요, 이 간식 자주 하는 애들 보면 아주 예민하죠. 엄마한테 맨날 신경질 부리고 들이박아요. 우유 잘 먹는 애들 보면 엄마가 젖손 줄 알고 들이박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건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예, 해독에 잘 해독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력이나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게 되면서 작업 능률도 향상될 만큼 이 두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멘탈 사인 하이, 바이탈 사인만 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멘탈 사인도 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몸은 좋아지는데 이게 멘탈이 안 좋아지신 분은 아직 더 가셔야 됩니다. 해독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뇌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하는 동안은 독수리가 털 빠지듯이 털갈이 하듯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막 손톱, 발톱이 빠지기도 하고 새롭게 교체되죠. 머리털도 새로 나고 막 지금 머리털 빠져요. 막 손톱이 이거 막 갈라졌어요. 발바닥에 각질이 왜 이렇게 심해요? 막 허옇게 일어나요. 이거 다 뭐예요? 해독하시다 보면 독소도 나오지만 모두 나와요. 모두. 독소도 나오지만 이 건강한 영양소도 조금씩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같이 빠지지만 그러나 완전히 세포 주기를 거치면서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동물들 털갈이 하듯이 털갈이를 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는 해독이 잘 되고 나면 덜 빠지고 또 새로 납니다. 탈모도 지연이 되고 새 머리카락이 나요. 그 다음에 해독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은 여러분의 대변이 달라집니다. 소변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입에서 썩는 내가 나던 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한 교수님이 와이프의 입냄새 때문에 이혼하신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예, 심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냄새 왜 나는 줄 아세요?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입냄새 날 수도 있지만 구강의 문제로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대장이 썩으면, 대장이 부패되어 있으면, 장폐색이 심하면 입냄새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입냄새가 많이 난다면 빨리 관장 뚫어주세요. 해독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 다음에 대변에서 여기 계란, 전립선암이나 난소암이나 유방암과 같은 호르몬성 암 환자들은 계란을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유 드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호르몬성 음식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제 얘기입니까? 이거 존스 홉킨스나 하버드의 통계 데이터 지금까지 공부하셨죠? 그런데 아직도 호르몬성 암이신데도 전립선암 환자들이 PSA 수치가 지금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계란을 하루에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오늘도 오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계란 먹고 나면 대변 냄새가 어떻습니까? 향긋하시죠? 예, 이혼하고 싶으시면 계란 먹인 다음에 화장실 가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 그 정도로 어때요? 어때요? 냄새가.
지독하죠. 젖산 피부살이 꽉 차 있는 냄새 같은 냄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잘하고 나면 화장실 갔다 와도 방구도 끼는데 처음엔 소장내에 변화가 생기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뿡뿡이들이 되시죠. 갑자기 뿡뿡이들이 되셔서 당황하시죠. 이 음식이 완전히 동물성 음식에서 완전히 저지방 채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섬유질이 수세미가 들어가고 장을 막 청소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뒤에 따라가려면 뿡뿡이들이 되셔가지고 뒤에 따라가기가 민망해. 그죠? 예, 방구대장 뿡뿡이 아시죠? 방구대장 뿡뿡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음식이 바뀌다 보면 처음에는 이 소변, 대변 이런 거, 방구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세요. 방구 많이 끼는 거, 냄새 나는 방구 끼는 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보리밥 먹고 방구 많이 끼니까 건강하다? 아닙니다. 당뇨 환자 보리밥? 아닙니다, 여러분. 당뇨에 웬 보리밥? 제 강의 좀 들으세요. 보리밥도, 물론 보리밥이 나쁘다는 것보다 여러분은 지금 IP6나 피트산염이 많은 비타민 B군, B 콤플렉스가 많은 IP6와 피트산염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뇌혈관 막힌 거를 뚫어주는 트래펑이고 뇌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고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같은 이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 조울증 있는 분들 몸에 기면 완화가 될까요? 비타민 B군. 예, 그래서 한 의대생이 이제 졸업하고 병원에 지금 이제 레지던트로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병원에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에서 맨날 뛰어들겠다고 저한테 한 달을 협박을 하더라고요. 오지도 않고 계속 협박만 하면 어쩌자는 건지. 오면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왔습니다. 와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비타민 B군을 충분하게 음식으로 잘 먹여서 균형을 맞춰줬더니 완전히 안정이 돼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B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변, 소변색이 물처럼 맑아지는 거, 그게 해독이 잘 된 건강한 상태고, 대변은 바나나 모양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관장에 보면 사리 같은 것들 이렇게 동글동글한 쥐똥 같은 것들 나오시죠? 이거는 지금 이제 간에 있는 담석들, 신장에 결석들 많은 분들은 이제 나오고 아주 실제적으로 신장 청소, 간 청소할 때는 초록색으로 동글동글한 변들이 막 떨어져 나옵니다. 예, 수만 개가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소변, 대변 이런 거, 호흡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소변이 물색처럼 맑은지, 그리고 대변이 색깔이 물론 이제 차콜이나 숟가루를 드셔서 까매지는 이 장 폐색이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원래 건강한 배변은 황토색, 그리고 냄새가 없고 냄새가 있어도 좀 구수한, 그리고 방구에서도 냄새가 없어야 됩니다. 방구 대장 뿡뿡이가 되셔도 냄새 없는 방구, 피방구 같은 거. 오늘 아주 원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소변과 대변을 잘 체크하시면 여러분 해독이 잘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그 단백뇨가 좀 있으신 분들 있죠. 소변에서 거품 나시는 분들. 갑자기 이제 그 미네랄 균형이 안 맞던 분들이 소금이 갑자기 너무 세게 들어가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금량을 조금 줄이십시오. 단백뇨가 너무 심하면 소변에서 거품 나시면 이제 그거를 체크를 다 하시겠지만 그럴 때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는 물을 조금 더 드세요. 그리고 미네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줄이십니다. 단백뇨가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오줌의 나쁜 냄새가 줄어들고 오줌 색깔이 누리끼리 아주 진한 노란색은 노폐물 농도가 아주 짙은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해독이 잘 되신 분들은 소변 색깔이 물처럼 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이 잘 되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백가죽 등까지 달라붙는 것처럼 쫙 스키니하게 달라붙고 배가 막 고프고 이거 해독이 잘 된 사인입니다. 버퍼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했어요. 밤새. 16시간, 17시간 비워놓으니까. 근데 아침이 돼도 점심이 돼도 배고프지 않다. 이건 아직도 체증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프셔야 돼요. 먹은 것이 잘 내려가고. 그래서 저녁에 과일식들을 해두니까 이제 해독기가 다 살아나가지고 아침만 되면 허겁지겁 오시죠. 막 배가 고파가지고 줄 서시는데 이거 좋은 사인입니다. 배가 고파서 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맨날 여러분들 오시면 저 소화 잘 돼요 하시는데 위장, 소장에 보면 그리고 담낭에 보면 담즙 분비도 엉망이고 막 이러시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그냥 들어가서 넘어가면 소화가 잘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여러분 몸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모델들처럼 좋아지죠. 그래서 요새 좀 이런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연락을 많이 해요. 건강해지려고. 아무리 성형을 해도요, 속이 건강해야 밖이 건강해집니다. 피부로 표현되는 것들, 이거 다 속이 건강해야 밖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델들이나 연예인들이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는 이유, 이겁니다. 안이 건강해지면 밖은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을 잘하고 나면 이 푸석푸석하고 얼굴이 거칠거칠하고 그다음에 얼굴색이 칙칙하고 기미 죽은 게 많던 것들이 자궁이나 질, 그다음에 난소에 염증이 있던 분들은 이 얼굴이 칙칙하시죠. 이게 싹 없어지죠. 자궁이나 난소에 질에 염증이 있던 게 다 빠지고 칸디다 질염 있던 분들도 싹 빠지고 나면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필요한 이거 내장 지방들, 옐로우 팻들 여기저기 막 이 뭐 뱃살에 여기저기 축적된 것들이 싹 빠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옷 다 이제는 88 사이즈에서 66 사이즈로 싹 다 바꾸시고 55 사이즈로 싹 다 바꾸시면서 나이살이야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하신 분들은 슬림하십니다. 적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좋으신 겁니다. 예, 미스코리아들 지금 너무 많으세요. 해독하시면서. 아주 좋은 겁니다. 처녀 때보다 더 날씬해 하시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아그라가 필요 없어집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성분들은 아시죠? 예. 비아그라가 필요 없다. 뭘 드시니까? 비아그라보다 훨씬 더 좋은 정력제. 샐러리를 매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기부전이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전립선 염증이 싹 사라지면서 어때요? 전립선에 염증 있는 분들 샐러리 계속 드셔야 되겠죠. 도마도 계속 드셔야 되겠죠. 전립선에 도마도가 특효약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 드셔야 됩니까? 호박씨 꼭 드셔야 되겠죠. 브로콜리, 마늘은 기본이고. 아셨죠? 그게 이제 그 아연 농도가 전립선의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 거 다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이 아주 고혈압이나 고혈압 증세, 뒷골 땡기고 하던 그다음 모든 증세들, 그 다음에 조금만 이 스트레스가 와도 혈압이 확 올라가던 증세가 해독을 싹 해놓고 나면 싹 없어집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치매, 그 다음에 발바닥에 통증 있는 분들도 해독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드름, 아토피, 몸의 모든 통증과 여러분 몸에 있는 염증 수치가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첫 번째 지표는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해지시려면?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캔서, 디톡스 is answer. 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